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남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질문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스승님 귀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내 자식은 소중히 하면서 다른 자식은 소중히 안 하고 내 자식만 애지중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내 자식만 귀하게 하고 남의 자식은 귀하게 하지 않는 이유, 요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랜 습관이에요. 오랜 습관. 그런데 이 습관이 왜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도와준 덕분에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서 이분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 나가 살려면 이게 숨 쉬려면 공기가 도와줘야 되고 이게 먹으려면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걸 나라 그러면 이거는 나 아닌 거, 그렇게 나 아닌 것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나 아닌 것이 나와 연결되어 하나다. 나와 연결되어 하나다. 이게 이제 우리는 삼행도라고 그러잖아요. 삼행도.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 이거를 지금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전체가 나구나 이걸 이제 모르고 개체가 나라고 해요. 개체만 나다 이렇게 생각하다면 이 개체의 피부치 옷까지는 자기 몸뚱이 피부치니까 옷까지는 자기 개체에 속한다 해서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남의 자식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소중히 안 하고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생겨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자식, 나의 자식 이런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한 덩어리라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행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지. 이런 행동을 해도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얼마나 자식한테 심각하게 교육을 잘못 본보기로 보여주는지 이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덕분스쿨이 이 지구에 유일하게 필요한 학교다 말이에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니까. 그래서 덕분스쿨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하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덕분스쿨 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왜?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잘 안 돼. 예,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면 하루아침에 그게 해결이 되는 과목입니다. 이유는 알았죠? 이유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자체를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모르니까 이렇게 전체가 연결된 하나인 줄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그렇게. 그리고 이해하고 이쁘게 봐주세요. 왜?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아는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아시겠죠? 네.
깨닫게 되어 모든 분들이 천하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고, 천하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고, 천하 형제가 내 형제인 줄 알고 함께 잘 살게 되어 축원드립니다. 덕부입니다. 스승이 덕부입니다. 음양으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음이 왜 먼저 앞에 나오는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공부 질문하셨네요. 아이고. 이 세상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자가 곧 순서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분을 먼저 보살펴야 돼. 여기 앞에 있으니까. 글자가 벌써 앞에 있잖아요. 이걸 꼭 알아라. 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드러나지 않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음, 여기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드러나게 됨. 드러나게 됨. 이거거든. 그렇게 잘 보라고요. 지금 이 칠판을 보면, 칠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지 않고 지금 있는 요 칠판, 여기 음인데, 요 음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덕분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음 덕분에 줄여서 음덕이라고 해요. 음덕. 우리는 이거 음덕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잘 되는 집일수록 한번 가보세요. 그 집 여성을 아주 귀하게 신랑이나 자식이나 그 여성을 귀하게 하시는 집은 다 가문이 짱짱하게 내려갑니다. 왜? 이 음덕을 높이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되고 싶으면 먼저 여성을 더 높이 받들어라. 더 높이 받들어라. 그러면 자신이 더 높아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이 더 높아져요. 자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시너지가 내서 그 집안이 훌륭한 집안으로 또 훌륭한 가문이 돼서 자자손손 부귀영화 누리면서 내려갈 수가 있다. 그 기초가 음을 더 귀히 여기서 받드는 거다. 특히 여성을 귀히 여기서 받더라. 이런 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주 이쁘게 자리 잡아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역사, 세계 역사를 한번 살짝 보면요, 여성에게 투표권 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삼성이 그 이건희 회장님 부임해서 여성들의 간부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차지할수록 회사가 번창한다고, 그래서 임원들을 삼성에서 제일 먼저 여성을 막 대거 진출시키고 이렇게. 실제로 전 세계가 비교해서 발표해낸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CEO로, 회장으로 앉는 회사들이 그 전체 매출이 남자가 했을 때보다 15%씩 더 성장한다고. 그건 왜냐하면 섬세하게 잘 보살피는 따뜻한 면이 있어서 그래요. 때로는 여성들이 엄마의 그 힘이 있어서 가감하게 쫙 해내는 면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덕분스쿨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여성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이런 건 봐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최초로는 여러분들 배웠을 때 학교에서요, 최초로는 모계사회라 그러고, 모계사회. 최초로. 그래서 엄마가 늘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아간다 해서 원시반본이다. 저는 이런 거 일찍이 알아서 잘 받들어 모시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덕분에 한 번 더 되새기면 됩니다. 이 음을 여성이란 단어로 바꿔도 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 요걸 더 높이 받들어라. 이러면 뭐냐? 지금 덕분스쿨이 잘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게 뒤에서 허드렛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풀도 메고 또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있죠. 이걸 드러나지 않게 이런 분을 더 높이 받들어는, 그래야지 드러남이 더욱더 빛이 날 수가 있다. 그걸
국가로 말하면 선진국가다. 선진국가는 뒷바라지하는 분을 더 높이 받드는 것을 선진국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르게 잘 알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축하 한번 드려주세요. 큰 박수로.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가르침 때문에 나날의 성장 발전하고 있답니다. 한인 축제를 통하여 자신이 성장 발전을 큰 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에너지를 담을 큰 그릇을 만드는 데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가장 쉬운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면서 많이 큰 그릇의 특징이 뭘까요? 큰 그릇의 특징? 많이 담을 수 있다. 또 특징이 뭐예요? 많이 담는데 신경 쓰네. 나눌 수 있다. 많이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려고 하면 자연히 여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자기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키우겠다고 빠득빠득 노력해도 잘 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기가 그릇을 키운다 이 말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바꿔주면 혼이 노력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혼이 노력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노력이 뭔지 아세요? 혼이 노력할 때 혼이 노력할 때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보고 따라. 보고 따라하는데 혼을 보고 따라하면 그릇을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을 키울 때 제일 빠른 거는 영의 삶을 사는 분. 이분을 보고 따라 해야 돼요. 그럼 보고 따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보고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보고 따라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늘 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따라 할까요? 늘 보고 있어야 한다. 늘 보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큰 그릇으로 사는 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왜? 그분이 사는 걸 보고 생각을 어떻게 하나 보고 따라하고 말은 어떻게 하나 따라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나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그 그릇이 따라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릇이 큰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그릇이 작은 사람이 그릇을 키우는 방법하고 그릇이 큰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릇을 어떻게 키울까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야 그릇이 키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 본래 커져 있다 이렇게 한다. 이래서 그릇 큰 사람 따라 살아야지. 자기 혼자서 그런 생각 죽었다 깨나 못해. 왜? 자기 눈에 보면 그릇이 종지 그릇, 아이고 밥그릇, 요건 냄비, 요거는 뭐, 아이고 주전자, 요거는 그래도 밖에서 내, 뭐 이런 거 자기 눈에 그래 보이니까 절대로 그릇이 커져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할 때도 보면 계속 용을 쓰고 악을 쓰고 이런 걸 해. 말을 할 때. 그런데 말을 할 때 이미 되어졌다고 한다. 이미. 말을 할 때마다 이미 그릇이 커져 있어. 이렇게 출발해. 말을. 행동할 때 보면 더 확실히 나타나. 행동할 때 보면 그릇이 작은 사람은
계속 채우려고 뭐 자꾸 한 개라도 더 바라고 막 갖고 오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미 뭐 채워져 있으니까 행동할 때 계속 뭘 주지 계속 나눌 것만 행동하는 게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거기서 거기라. 그런데 진짜 그릇이 큰 사람 만나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러려면 어차피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야 돼. 뭐 한 집에서. 그게 제일 빠르다. 어이구, 오늘 이런 질문해 주신대요. 그릇이 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이게 이제 이렇게 알았어요. 그릇이 크면 첫 번째 이 우주의 에너지가 그 그릇을 채우러 옵니다. 저절로. 왜? 그릇이 큰 사람은 늘 뭘 주지 하고 주는 걸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니까 또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곡간이 마르지 않는 샘이 돼서 보냈는데 또 들어오고 보냈는데 또 들어오고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산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그릇이 큰 사람하고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다. 따라하는 거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그 요령 중에 하나가 왜 그릇을 키우려고 하느냐 하는 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요거는 그 다음 그릇이 쉬워요. 왜 그릇을 키우려고 하나 요걸 꼭 알아야 돼요. 왜 그릇을 키우거나 하나 하면 두 가지예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려고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릇이 본래 키워져 있는 걸 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방향에서 출발하나가 다르죠. 자, 그리고 이분도 그릇이 빵빵하게 커져 있다는 걸 알고 잘 사용하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덕분 성당 선생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상할 때 의자 소파에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의자 소파에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명상할 때 엄청나게 졸리고 많은 생각이 있나? 네, 졸리도 괜찮고 많은 생각이 있나? 괜찮.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졸릴 때 자고요. 많은 생각이 들 때는요. 덕분입니다 하세요. 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소파가 말랑말랑하면 허리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쇼파를 하니까 쇼파 질은 안 물어봤어. 왜냐면 이분이 되게 부자라서 최고급 쇼파라서 허리도 안 아프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라고. 명상할 때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요즘 이제 명상을 하라고 덕분스쿨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2시간은 꼭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2시간을 매일 꼭 일주일 동안만 했다고 이렇게 증명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증명서를 가져오면 제가 증명서 가져온 분에게 이런 것도 드려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명상 지는 선물로 드리면서 그리고 일주일마다 저한테 명상 잘했다고 자기가 그 한 성적표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라고 제가 감독해 주는데 돈을 안 받고 해줘요. 공부 잘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명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명상이라는 개념이 뭔가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든지 똑같습니다. 공부는 왜 명상을 할까? 왜? 목적, 이유 이런 걸 분명히 하고 하는 분하고 그냥 해라 해서 하는 분하고는 하늘 땅 차이다. 덕분스쿨 사람들은 명상을 할 때 명상에서 한 발 더 가서 참선을 하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일반 그 바깥에서 하라는 참선하고 달라요. 개념이 이렇게. 요 덕분스쿨은 요게 이행시를 따서 명확하게 딱. 여기 상자죠. 상이 내려 놓아진 그 상태에 있는 존재를
를 명상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을 딱 해놨으니까 일단 개념부터 알아야지. 이게 뭔 말이냐? 상이 내려놓아진 그 상태에 있는 존재. 이게 무심도에 보면 무심이 존재를 보고 있으면 무심이라는데 그 존재까지 가면 요 명상이에요. 텅 빈 자리를 만난다. 하지만 뚜렷이 뭔가의 존재를 느낀다. 그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 무심에 들었다고 하는데 보고 있는 상태 그 존재까지 오면 명상이라 그렇게 말. 참선은 여기서 한 발 더 가요. 덕분스쿨 참선은 뭐예요?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지속적으로 참선은 덕분스쿨 참선은 달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가 내 고향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여기 힘을 기르는 명상을 참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좀 달라져요. 내 고향집 딱 지키고 힘을 빡 기르고 있는 거를 참선이라 한다. 근데 바깥에서 불교 공부하는 참선은 이런 게 아니죠. 화두 참선 들어봐가지고 화두를 들고 이먹고 한다든지 화두 공안을 들고 의심을 내고 이런 참선을 여러분 들어서 읽는데 이건 덕분스쿨 버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하시는데 이때 꼭 명상할 때 여러분들 가해 선생님이 오신다고. 가해 선생님 두 분이 오신다고 그래. 두 분. 명상 안 하면 이런 거 뭐 가해 선생님 오늘 잘 몰라요. 첫 번째 가해 선생님은 졸음의 가해 선생님 오고 두 번째는 분별 망상. 졸음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한자로 혼침. 분별 망상 이건 도거. 오늘 불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단어를 들어놓으면 아 그게구나. 졸음하고 분별망상 이런 걸 말하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이런 말을 또 헷갈리지 말고 이런 거 알아야지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가해 선생님 오시니까 그때 올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졸음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서 잔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자지 않고 명상을 하겠다면 여러분들이 그 절을 하면 좋습니다. 졸음이 올 때 절. 이렇게 졸음이 오실 때 절 수행으로 바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른 가서 찬물에 샤워하시는 거예요. 찬물에. 찬물로 얼른 샤워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뭐 찬물 샤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여건이나 이런 환경이 아니면 절을 그 시간에 절 수행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별망상이 올라올 때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 왜 왔어요? 내 역할 하러 왔어요. 분별망상 당신은 무슨 역할 하는데요? 무심히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았어. 덕분입니다 하고 그때마다 덕분입니다 하고 그때 바로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무심히 들으면 돼요. 분별망상은 늘 우리 곁에 오가지고 무심히 들어. 뭐하냐? 무심히 안 들고 계속 이런 거를 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언어를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영어로 하거나 뭐 다른 나라 근데 이 분별망상 언어는 여러분들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쓰잘데없는 생각하고 이런 건 다 그 나라 언어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번역해주면 무심히 들어. 뭐하냐 무심히 안 들고. 아니 무심히 들으라니까 이 말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그때만 덕분입니다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입꼬리 올리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분 명상 끝내주게 잘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치세요. 네.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면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네, 어이구 이거 좋은 질문 하셨네요. AI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뭔 말이에요?
예? 이게 뭐예요?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응? AI 시대가 뭐야? AI 시대, 이 말을 알아야 될까요?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다 이 말이야. 어? 인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지능. 이 말을 알아야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만드나 요거부터 알면 돼요. 이게 요만한 칩에다가 예를 들면 허리 아픈 데는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하면 이 전 지구에서 그동안 논문을 써놓은 게 있잖아요. 논문이 수천만 건이라 하자. 이렇게 뭐 천만 건이라고 있죠. 논문. 예. 허리 통증에 대한 논문. 그럼 천만 건이 있으면 이 논문을 이 AI 인공지능한테 공부를 다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이게 이제 천만 건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분하고 의사가 지금 30년 동안 허리 수술하고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게임이 안 돼.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분한테 전부 다 부탁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데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도 여기 저하고 공부하잖아. 근데 말귀를 못 하는 분도 있듯이 이분도 공부를 시키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특히 중국말 있잖아요. 한자 써나면 이분 절대 몰라요. 공부를 시켜나면 한자 그게 뜻이 여러 가지 돼 있잖아요. 이게 이쪽에 해야 되는지 저쪽에 엄청 공부해도 100%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100% 제일 맞추기 좋은 언어가 뭐냐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영어로 하느냐 프랑스어냐 다른 언어로서 AI가 어떤 거를 학습을 시키면 제일 100% 가깝게 이해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나 하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글이 제일 좋대. 이게 제일 좋대. 그래서 지금 전부 다 AI를 연구한 초기부터 한글로 훈련을 시킨 한글로. 이게 지금 한글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요. 전 세계가 지금 한글 공부로 다 바뀌었습니다. 공용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우리 한국의 어가 국가의 위상이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세계에다 특허를 한번 내려고 해도요 한국말로 쓰는 게 아니고 영어로 써야 돼. 영어로 쓰려면 물어봐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내 특허 만들어낸 거 보고 자기가 가르쳐주면서 다 알아버려. 아, 요렇게 해서 특허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특허를 내고. 끝이야. 이거는 이제 별 볼일 없어. 맨날 당할 수밖에 없어. 왜? 특허를 내기 위해서 공개를 다 해야 돼요. 공개를 미리. 그럼 그 사람 다 알아버려. 이렇게 늘 뒤통수를 맞고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부터 국격이 올랐었다. 그때부터. 특허를 한국말로 내면 돼. 이게 이제 달라진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 내놓으면 네가 알아서 우리 한국 특허하고 저촉이 되는 안 되는 네가 알아서 검토를 해라 이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예 판이 한국판이에요. 한글판이라고. 전 세계 아프리카든 몽골도 어디 가보세요. 전부 다 특히 미국이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도 문명률이 많이 높아요. 이거 영어 못 해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듣. 특히 중국에는 더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한글 가르치가 해보니까 다 알아들어.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한글을 통해서 문명률을 없애는 거로 국가 자체가 전 세계가 하고 있어. 전 세계가.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놔요. 우리는 그 혜택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우리는 한글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 할 필요 없다고 내가 항상 그랬죠. 할 필요 없다. 왜? 앞으로 다 한글 저기다 배우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고 AI도 한글을 한대.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이렇게 1000만 건 논문을 지가 다 외워서 해 본들 뭐 게임이 안 돼. 왜? 이분이 전지전능 영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한 영어 게임이 안 돼. 이걸 여러분 빨리 알아라. AI 웃기지 말라고 뭐야 발로 택 차버려야 돼.
왜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지 무슨 AI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니? 이렇게. 이게 벌써 덕분스쿨이 지구에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 아주 세발에 필요하죠. 아니 내가 무심해서 딱 물어보면 되는데 뭘 AI한테 무슨 검색을 해가 왜 하냐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전지전능한 영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물어보면 그것도 1초 안에 탁탁탁 나와요. 이거 검색해서 찾아내면 한참 시간이 걸려. 게임이 안 돼. 이런 거 좀 알아요. AI 시대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하냐. 무심해서 영감받아 하는 영의 삶을 준비해라 이거야. 이게 AI 시대 준비다. 그럼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AI 발전 아무리 해봤자 못 따라가는구나. 뭐 인간의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이걸 발견하면서 빨리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쪽으로 바뀌는 무심천국이 대세가 된다는 거. 이거 미리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AI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하면 AI는 결국 뭐예요? 여기 칩에다가 정보를 다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걸 반도체라 그러죠? 이거 반도체인데 AI의 맞춤식 받침 뭐 HBM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런 거 누가 만들어? 어느 나라가 만들어? 다 한국 만들어져요. 삼성이 만들어. 이번에 뭐 테슬라가 그 엔비디아한테 계약 안 하고 삼성에 계약을 다 해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게임 자체 판세를 뒤집었대 전 세계. 그래서 이런 거 만들 줄 모르는 나라는 이것도 사야 돼 우리나라한테. 이거 있어야 무슨 해보지, 그죠? 지금은 소나기에 딱 들어와 있어.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 6위라고 한국을 정확하게 6위다. 파워, 국가 파워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G2랍니다. G2. 미국하고 한국이 나란히 이게 여러분들 두 분이 부부같이 한 팀이 돼서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야기해 주면 트럼프가 막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공갈 협박해 가지고 뭐 13조 내라 뭐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건데 우리나라가 현재 1년에 미군을 위해서 54조를 쓰고 있어요. 54조. 그래 그 데이터를 딱 내니까 두 손 두 발 들지. 야 지금 13조가 문제냐. 너가 뒷바라지 하는데 54조 쓰고 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한미군한테 돈을 대고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데이터의 힘이야.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땅 제공해주고 그게 뒷바라지 하는 그 공무원들 월급 주고 하면서 이런 거 안 해. 그 미국이 너가 해라 이러지. 우리는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줘. 이렇게 돈을 많이 대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이 상호 의존.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배째라 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명의 다 했다 하고 자기가 하면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제명이잖아. 이제 내 명의 다 됐으니까 배째라 하고 아니 미국 가려면 가. 미국 가려면 가라고. 이렇게 배째라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명의 아직 남았다 생각하면 그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려면 가라 이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면 누구한테 더 이익이 있고 주둔하면 누구한테 이익이 이런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계산을 하니까 주한미군은 만약에 미국이 철수를 하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다는 거죠. 첫째 중국을 방어를 해줄 전초기지 하나 또 만들려면 그게 54조 들어도 못 만든다. 그 다음에 미국 못 믿겠다고 미국하고 같이 힘쓰던 사람이 나 너하고 같이 안 하겠다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같이 잘 살자. 지금 때가 어땠는데 뭐 네가 옛날 같이 뭐 말 들어 하고 무릎 꿇어 이런 거 뭐 들을 줄 아냐. 지금 뭐냐면 세계 파워 6위예요. 그 세계 파워 6위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방산산업 무기
무기 판매가 한 해 55조씩 팔어. 쌈 하는데 필요한 거는 한국이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이 파지만 실제로 성능이나 이런 게임이 안 되게. 그게 뭐예요? 다 북한 덕분이에요. 북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무기를 연구하고 만들고 또 뭐 총알도 한번 더 좋은 거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아니 우크라이나 저 전쟁통에 실험을 해보는 게 가져가서 한번 쏴봐라 이렇게 와 제일 좋네 하고 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사야 된다고 막 미리 주문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항상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저절로 광고 선적이 돼가지고 자주포 9 K 그런 거는 뭐 한번 갈기면 뭐 그냥 갖다가 발라보면 끝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살라 그러지 뭐.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에게는 때가 오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라고 한국이 정신의 수도로서 힘을 끌고 간다는 걸 왜? 덕분 철학. 이걸 알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오로지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알고 보답하는 행을 무심해서 영감받아 할 줄 알아야 AI를 넘어서서 이끌어갈 수 있어. 이걸 정확히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래서 AI 능가하는 것은 덕분스쿨에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유일한 학교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질문해 준 덕분에 우리 AI 공부 잘했네요. 네, 덕구입니다. 스승님과 귀한 가르침 덕분 스승님, 야 이거 뭐예요? 사리를 모셔서 있는 곳이 정물보궁이 맞나요? 정물보궁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자장율사는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진시사를 어떻게 받았으며 문수보살님은 그 당시에 살아 계실 때 만나서 주신 건지 사리 친견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리는 먼저 친견하지만 먹어봐. 요즘 뭐 국수 한 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같은 냉면 한 사리 먹는 거 좋지. 날씨가 일단 한 사리 먹어보고 사리가 뭔지. 여기 사리의 핵심이 여기 알아듣죠. 사리의 핵심 여기 정멸이라 해서 정멸. 그리고 보배궁전이라고 해요. 오늘 모셔놨다고 해요. 정멸. 여러분이 정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번뇌망상, 분별망상이 다 끊어져 멸한 상태. 그래서 아주 고요한 상태. 이게 무심산매에서. 무심산매 이렇게 바꾸면 돼요. 무심산매에 계시면 이게 기름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게 사리로 돼. 이게 여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식물성 기름이 있죠. 들기름, 참기름, 한 기름 그런 그 전부 다 이 에너지로 바뀔 때 이게 사리로 만돼. 구슬로 막. 이게 온도의 힘과 이게 정진력이라 그래요. 사람이 정진하는 힘, 정진력. 이걸로 사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요즘은 다 실험을 해요. 미국에서는 별걸 실험을 다 해요. 진짜 사리는 어떻게 되나 하고 계속 측정하는 거야. 온도가 몇 도 되면 이거 녹아붙냐. 이건 해결을 못 했어요. 1000도 이상 올라오고 아무리 해도 근데 녹고 하는 게 아니고 관찰이 안 돼. 순간적으로 사라져. 왜? 이게 살이라고 이름 붙인 빛의 덩어리거든요. 빛으로 화해버리니까. 그래서 아직 이거 자기들 최종 발표를 못 해요. 연구를. 왜? 이거는 빛은 본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세계 가장 높은 데서 정확히 보고 말씀해 주신 분이 이 지구에는 인산 할아버지예요. 인산 할아버지가 이게 기름에서 이게 사리로 만들어지는 걸 말씀해서 그 영역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산 할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경지에서 보는 그런 능력이 계셔서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신약 책에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 보시면 사리에 대해서 질문한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장율사는 문수보살로서 왜 정멸보궁을 이름 짓냐면 이게 정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살이고
그리고 요게 보배궁전이라고, 그 모신하는 거를 보배궁전이라고. 왜냐면 이거는 보배죠. 그래서 그 모신하는데 정멸보궁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장율사는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를 어떻게 받으셨으며, 부처님 진신사를 받는 거는 돌아가신 뒤에 나온 그 사리를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중에서 그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화현해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도 실제로 그런 거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덕분스쿨에 오신 분인데, 그분 자기들은 법화경을 엄청 뭐 사경하고 공부하는데, 이 사리가 그냥 나와서 뭐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고, 뭐 호주머니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막 이런 것을 체험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 거라서 나는 그래도 아유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전부 다 이거 여러분들 정진력의 힘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정진력만 이거 여러분들이 한 개 더 있어요. 가피력에 의해서. 이 가피에 의해서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직력과 가피력으로 아마 받았지 않았나. 그 문수보살로부터 진신사를 어떻게 받냐? 아주 받게요. 그냥 받으면 돼요. 뭐 신발 벗어가 이래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주시면 고맙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 알겠죠? 그렇게 받으면 돼요. 자, 문수보살은 그 당시에 살아 계실 때 만나서 주신 거예요. 아유, 이런 거 좀 알아놔시오.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냐 죽었냐 이런 질문 중에 조금 낮은 질문. 안 죽어. 이렇게 알으라고. 살아 계시냐면 안 죽어. 그래서 안 죽으니까 언제나 뵐 수 있고, 또 가르침 받을 수 있고, 사리 받을 수 있고, 언제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리친교는 뭐냐 하면, 나도 공부하면 사리라는 결정체를 만들 수 있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살님이 정진을 마해서 사리가 나왔다고 보살님 사리친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사리친교는 이거 또 이게 또 뭔가 또 돈이 된다는 냄새를 맡은 분은, 우리가 돌아갔을 때 빽가루 있잖아요. 갈아가지고 요 사리를, 영롱한 오색 사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돌아가시도 뼈 쪼가리 갖다 주면 살이 딱 영롱한 살이, 그것도 오색 영롱한 살이 몇 가가 필요하세요. 딱 맞춤식으로 나와요. 여기까지 가버렸다 이거. 그래서 살이 근데 눈 밝히지 말아. 지금은 이미 게임이 지났어.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사리를 알아라고. 진짜 사리. 진짜 사리는 여러분이 이 공경심이 진짜 사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공경심이 만약에 반짝반짝하면 사리가 반짝반짝한 줄 알아라. 이 공경심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 공경심이 사리다. 그러면 사리를 칭견하는 게 되게 쉬워. 뭐 상대방을 쫙 공경하면 즉시 사리가 보여. 사리 칭견 되게 쉽죠? 이렇게 해보시라고. 상대방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요. 당신 존재에서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 덕분이다. 다 공경심으로 쳐다볼 때 그때 사리로 보여. 즉 빛으로 보인다. 사리가 빛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리 칭견은 요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공경심이 사리다. 근데 오늘 냉면 사리 한 사리 뭐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아요. 왜? 사리는 같은 집안에서 형제간끼리 통할 수도 있으니 그거 먹다가 와 이렇게 냉면을 맛있게 해준 분을 공경하다 보면 딱 사리가 볼 수 있지. 와 사리 먹다가 사리가 나왔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해 준 덕분에 사리 한 사리 부탁드립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스님 갈 때 늦게 덕분에 성장 발전한 스님입니다. 저희 질문은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와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박수 한번 치세요.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창의력이 무엇일까? 1번 개념. 이거 먼저 해도 되죠. 2번 왜?
왜 창의력이 갑자기 나와?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거 물어봐야 돼. 그거 물어보고 거기다 맞춤식 서비스를 해. 제가 창의력이 나오면 남자를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창의력 가르쳐주면 안 되지. 먼저 남자 보는 눈부터 가르쳐야지.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언어에 쓰이느냐 이걸 보고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창의력이란 말이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뭐예요? 여러분 배웠죠? 상호 의존적 창의력 이런 거 배웠죠? 그냥 창의력만 배우지 말고 상호 의존적 창의력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쉽겠다. 상호 의존적 창의력. 요거는 여러분들이 행복 165 명품 신뢰 편에 보면 요게 나옵니다. 상호 의존적 창의력. 요건 여러분들 능력을 기를 줄 알아요. 우리 지금 무심천국에 사는 사람 마지막 8번째 상호 의존적 창의력으로 함께하는 모두를 어떻게 한다고? 신나게 즐겁게 해내게 하는 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다 막 이렇게 여러분 하라 하잖아요. 창의력을 쉬운 말로 바꾸면 낯설은 것 요렇게 기억하시라. 안 보던 것 요 말이에요. 그걸 창의력이라 해요. 안 보던 게 보이면 창의력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창의력 뭐 개발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낯설은 거는 전부 다 창의력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까 이런 거를 먼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가 먼저 나오면 안 돼. 왜를 먼저 하라고. 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란 말이야. 그러면 빨리 캐치가 돼. 그럼 어떻게가 쉬워. 근데 이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한참 걸려. 왜? 그 안에 진짜 배를 모르고 계속 그것도 오게 돼. 자,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요거는 우리가 덕분스쿨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덕분스쿨에서 창의력이란 말은 영의 말씀이에요. 아주 쉽죠. 왜냐하면 이 혼이 볼 때는 이 전부 다 낯설은 거예요. 영의 말씀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창의력이 된다. 그래서 덕분스쿨 다닌 분은 창의력 있는 사람, 영의 가르침을 많이 세포에 새겨놓고 그걸 늘 꺼내서 쓴다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창의력보다 더 한 수 위에요. 이 영의 말씀을 꺼내서 쓰는 창의력보다 한 수에 창의력은 낯설은 거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영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거는 창의력보다 높다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언제나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해버리면 그게 뭐 대박이지.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요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렇게 써놓고 이제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낯설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창의력 시대 이런 말에 속지 마라. 괜히 더듬고 시간 보내지 마라.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시대다 이렇게 하고 딱 맞춘 맞춤식 어디서 나오냐? 영의 가르침, 영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면 영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돼? 내가 무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심 공부에도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창의력 있는 사람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도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해내는 사람으로 우뚝 쓴다. 너무 좋은 질문 해준 바람에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창의력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 아무리 창의력을 했더라도 지금 여기 딱 안 맞으면 뭐예요?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돼. 근데 지금 필요한 데 딱 맞으면 그것보다 창의력이 뛰어난 게 있겠어? 없어.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왜 하느냐 여기 딱 먼저 딱 들이대고 거기다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뇌 구조에 이렇게 삼박자를 알아야 돼. 무엇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착착착 머리가 딱 이게 틀끝이 딱 만들어져서 바로 돌아가야지 즉시 해결됐다. 그럴 때 무심해서 영감 받아 보면 끝나봅니다.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질문해 준 분 창의력 세계에서 2등 안 한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따뜻한 날
공부 재미있게 하셨어요?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